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2350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와 외국인의 거래 대금이 유입되는 종목이 지수 반등 시에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미중 무역 분쟁은 완화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이 2차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은 추가 보복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소강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2350까지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금융과 산업재, IT 섹터에서 유의미한 매력도가 확인되고 있고 2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한 만큼 근간의 이익 추정치가 가시적으로 상향된 금융센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반등 과정에서 상승률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초기에 강하게 반등한 종목들이 중기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보일 수 있다는 추론하고 있다고 분석 내놨습니다. 따라서 지난 5일부터 13일간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에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양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국내 증시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효미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시장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310선 초반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830선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오전 구간을 보냈던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36포인트 올라주면서 2312.16포인트에 개장을 했는데요. 업종별로는 혼조세 보였던 오전 시장 보였습니다. 운송 장비와 의약품 등이 오름세 보였고 음식료와 통신업 등은 내림세 보였던 오전 구간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현대차 등은 오름세 보였고요. SK하이닉스와 네이버, KB금융 등은 내림세 기록했던 오전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식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하락세 보였고요. 현대 미포조선이 선박 신규 수주에 따른 매출 신장 기대감에 강세 보였습니다. 공시 고의 누락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결정된 삼성바이오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넷마블은 올해 2분기에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약세 보였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3.02포인트 오른 830.91포인트에 개장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방송 서비스와 운송, 건설 등이 내림세였고요. 인터넷 등이 오름세 보였던 오전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HD프로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조달 기대감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FNC엔터는 국민 MC 개그맨 유재석과의 재계약 소식에 강세 보였던 오전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구간 시장 모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전 구간에 있었던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6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1,080억 원 규모의 손상 차손 발생 가능성에 오늘 장 초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3일 장 마감 이후 올해 반기 회계결산에서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와 용산 역세권 개발의 지분 채무증권 또 기타 채권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이 반영될 것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가 한국철도공사와의 토지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 11일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산 사업 관련 지분 채무증권 및 기타 채권 손상 차손이 약 1,080억 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실금액은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 자본의 63.7%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롯데관광개발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4.29% 하락하며
거래하고 있습니다. 주당 850원 떨어진 18,9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이 최저임금 상승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은 최저임금 상승 시 이 편의점주가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유통 채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대신증권연구원은 2019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1.5명을 고용했을 때 올해 대비 6에서 10%가량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생이 2명이 될 경우 점주의 이익 감소율은 10에서 18%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GS 리테일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23% 하락하며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4,300원 떨어졌고요. 현재 3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코스스입니다. 코스스가 가파른 실적 성장 기대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코스스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81억 원, 또 영업이익은 132% 늘어난 116억 원을 기록하며 이 가파른 실적 반등에 성공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특히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60억 원 그리고 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2% 그리고 176% 증가하며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연구원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장비는 삼성전자 투자 재개에 따른 수혜뿐만 아니라 또 장비 교체 수요도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레이저 장비 사업은 기존 반도체 중심에서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전방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스스의 내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162억 원, 영업이익은 94% 늘어난 22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코스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4%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90원 올랐고요. 5,95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오늘 장 초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분기 호텔신라의 영업이익이 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4%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4, 5월 국내 면세점 시장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2% 늘어났는데요. 해외 공항점의 이익 개선도 실적 향상에 보탬이 될 전망인데 창의 공항점 영업 손실은 47억 원, 그리고 홍콩 공항점은 2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콩 첼랍국 공항점은 지난달 28일 영업을 시작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과 확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손실 부담만 안겨줬던 해외 면세점의 가치가 하반기로 갈수록 부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는데요. 2015년 순손실 600억 원에 달했던 싱가포르 창의 공항점은 성과 확대로 영업 손실 규모가 103억 원으로 축소되고 또 홍콩 책납국 공항점은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돼서 영업 첫 해인 올해 41억 원의 이익을 시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호텔신라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2.43% 하락했습니다. 주당 2,500원 오른 10만 5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SGA 솔루션스입니다. SGA 솔루션스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무인화 또는 자동화를 다루는 업종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GA 솔루션스 관계사인 SGA 인베디드는 POS, ATM, 또 무선 단말기, 키오스크 등의 SGA 보안 기술이 내재된 인베디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이 결정되는데요. 업계는 이에 따라 최저 인상으로 무인화 또는 자동화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종의 주가가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SGA 솔루션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1.9% 상승하며 빨간불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40원 올랐고요. 2,14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STX 중공업입니다. 조선 기자재 회사 STX 중공업이 플랜트 사업부 매각을 위한 변경 회생 계획안 제출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TX 중공업은 13일 플랜트 사업부 등을 물적 분할해 세아 STX 엔테크라는 자본금 5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새로 만들고 또 이 회사 지분 100%를 글로벌 세아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180억 원이며 분할 기준일은 서울 회생배번이 변경 회생 계획안을 인가해준 날로부터 다음 날이며 분할 등기일은 신설회사 설립 허가일로 30일 이내입니다. 글로벌 세아는 STX 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하는 물적 분할 신설회사의 지분 50%를 주식 인수일로부터 1년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 처분할 수 없게 되는데요. 회사 측은 매각 대금 중 매각 주관사 수수료와 또 관리인 특별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 변제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STX 중공업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1.56%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70원 오른 4,54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구간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두 하락하고 있는 양장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37%의 하락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2302.61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모습이고요.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0.42%의 하락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3.51포인트 떨어졌고요. 코스닥 현재 824.44포인트 보여주면서 오후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피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현재 1.55% 하락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업종이 현재 1.64%가량 빠지면서 업종 지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라 종목이 3.81%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5,080원 보여주고 있는 한라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고려개발 보겠습니다. 3.54%가량 주가 빠지면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의 주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5,450원을 보여주고 있는 고려개발 종목이었습니다. HDC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3.54%가량 역시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오후장을 보내고 있는데요. 85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현재가는 23,1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료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1.64%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까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한성기업 종목이 8.52%가량이나 빠지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850원 정도 주가 내려갔습니다. 현재가는 9,120원 보여주고 있는 한성기업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SPC 삼립 보겠습니다. 5.16%가량 주가 내려가면서 5%대 초반의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6,500원 정도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요. 현재가는 11만 9,500원 보여주고 있는 SPC 삼립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5가지 업종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운수장비 업종이 2.08%가량 올라주면서 가장 큰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유 에이텍 종목이 4.17%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45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감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1,125원 보여주고 있는 대유 에이텍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3.48%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8,000원 정도 주가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2만 3,50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코스피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까지 보겠습니다. 3.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2,800원 정도 주가 상승세가 짚히고 있고요. 현재가는 83,100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오늘 3.23%가량 빠지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이 3.63%가량 주가 내려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1,4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27만 6천원 보여주고 있는 CJ 오쇼핑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GS 홈쇼핑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2.65%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중반의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의 주가 하락폭 감지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18만 4,000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디지털 종목 보겠습니다. 2.12%가량 주가 내려주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13.43%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켰는데요. 6,75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43,150원 보여주고 있는 위메이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현재 4.22%가량 올라주면서 큰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네트워크스가 7.03%가량 올라주면서 7%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670원 정도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가는 1,200원 보여주고 있는 이상 네트워크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24까지 보겠습니다. 5.77%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6%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1,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0만 3,700원 보여주고 있는 카페24 종목이었습니다. 네,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홀로 2,884억 원 물량들 사고 있는 모습 시연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외국인이 230억 원, 기관이 2,876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1,125억 원 물량들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761억 원, 그리고 312억 원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인데요. 58계약, 그리고 외국인이 157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만이 홀로 114계약 물량들 사고 있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ACT는 16일 알파마크 리미티드 지분 100%를 200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알파마크는 사모아 국적의 투자회사로 ACT는 신기술 확보와 또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스마트 글로벌입니다. 지스마트 글로벌의 이기성 대표는 한 주당 10,000원가량의 회사 보통주 4,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분율은 0.02%가 상승한 0.35%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성DS입니다. 해성DS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9.6% 감소한 7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939억 원으로 14.9%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59억 원으로 19.4% 줄었습니다. 네, 이어서 더구전자입니다. 이준용 더구전자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 8,524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매입으로 이 대표의 보유 주식 수는 기존 300만 주에서 300만 8,524주로 늘어났습니다. 더구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높은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고객사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성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자사주 매입은 책임 경영으로 주가 안정, 주주 가치 제고 등 중장기 성과를 내겠다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ACT입니다. ACT 현재 거래 정지로 현재 거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스마트 글로벌입니다. 전일 대비 2.38% 하락했습니다. 주당 250원 빠졌고요. 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성DS입니다. 6.49% 하락하며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1,350원 떨어진 19,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더구전자입니다. 0.84%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100원 올랐고요. 12,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잉글우드랩은 데이비드 정 대표이사의 해임으로 조현철 씨가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원테크입니다. 장원테크는 망 형상의 금속 보강 부재를 갖는 기기 케이스의 제조 방법 및 기기 케이스 특허를 취득했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사측은 휴대폰 케이스 등과 같은 전기 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등과 같이 그 케이스의 파손이 우려되는 각종 기기 부재의 케이스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는 다제내성 광범위내성 결핵 치료제의 임상이 시작됐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임상 승인 기관은 미국 식품의약국입니다. 회사 측은 약제 감수성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를 약효, 안정성, 내인성 검증, 그리고 약물 동력항 특성 등을 평가하고 향후 임상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츠로셀입니다. 비츠로셀이 16일 인도 기업과 97억 원 규모의 인도 국방부 군용 중형 앰플 전지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38.6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잉글우드랩입니다. 잉글우드랩 전일 대비 1.28% 하락했습니다. 주당 70원 떨어졌고요.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원테크입니다. 0.35% 상승하며 빨간불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50원 오른 1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큐리언트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6.21% 상승하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1,450원 오른 24,800원에 거래되는 모습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츠로셀 보겠습니다. 2.97% 상승했습니다. 주당 400원 상승한 13,8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전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KTNG가 1.38%의 강세 보이면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1만 원 보여주고 있는 KTNG 종목이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급등 흐름 속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5%가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6,5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8,50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였습니다. 다음 대한해운 보겠습니다. 4.89%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5% 가깝게 올랐습니다. 1,1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23,600원 보여주고 있는 대한해운 종목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 또한 강세 흐름 속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3.03%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90원가량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9,860원 보여주고 있는 한미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3.48%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7,5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2만 3천원 보여주면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현대차 보겠습니다. 3.27%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천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2만 6,500원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대신증권 보겠습니다. 0.85%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1만 7,500원 보여주고 있는 대신증권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3.39%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오늘 6,50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현재가는 19만 8,50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종목이 5.97%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11,500원 정도의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현재가는 20만 4천원 보여주고 있는 카페24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큐리언트 종목 보겠습니다. 6%가량 올라주면서 큰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24,750원 보여주고 있는 큐리언트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서울 옥션 보겠습니다. 4.19%가량 올라주면서 4%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8,700원 보여주고 있는 서울 옥션 종목이었습니다. 비츠로셀 보겠습니다. 2.97%가량 올라주면서 4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 13,8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QNC 강세입니다. 2.29% 올라주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와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또 어떻게 장 마쳤을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오늘은 최근 시작이 되고 있는 우리 시장의 반등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증시 반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주 만에 상승 반전을 했고요. 중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시장도 반등세 보였던 저번 주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코스피는 120주 이평선이 위치한 2235보다 다소 높은 2243선에서 바닥을 형성해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대 또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추세적인 하락 국면은 마감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다만 이런 급락 후에는 한 번에 반등하기보다는 등락 과정에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점차 반등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업종이나 종목의 반등세가 빠르냐는 점입니다. 1차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격도 기준 매수 신호가 발생했거나 펀더멘털 양호해 수익성 개선의 가능성이 평균 이상인 종목, 그리고 최근 1개월간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이 2% 이내인 종목군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까지 이어가준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39% 하락하며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8.91포인트 떨어졌고요. 2301.9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0.26% 역시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2.18포인트 빠진 825.71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 가까스로 2300선에 안착하기는 했지만 반등에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번 주 긍정적인 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매도로 지수 하락에 일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451억 원, 그리고 2,664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만이 홀로 2,890억 원 물량들 사며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 매도로 지수 하락에 일조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734억 원, 그리고 기관이 310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감했고요. 개인만이 홀로 1,092억 원 물량들 사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194계약, 그리고 기관이 744계약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이 804계약 물량들 사며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업종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건설업종이 1.76%가량 빠지면서 오늘 가장 크게 내려갔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하락세였습니다. 1.6%가량 주가 빠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연해줬고요. 증권업종이 세 번째로 낮은 하락률 시연해줬습니다. 1.48%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상승세 컸던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수 장비가 2.08%가량 올라주면서 2% 넘게 올랐고요. 의약품 업종이 1.36%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은 0.7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였던 코스피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하락세가 컸던 업종부터 한번 볼 텐데요. 방송 서비스 업종이 오늘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3.43%가량 주가 내려가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연했습니다. 통신 방송이 2.64%가량 빠졌고요. 디지털 업종이 2.2% 하락했습니다. 비금속 업종도 1.65%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한편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4.4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장 마감주였고요. 전기 전자업종 또한 강세였습니다. 2.03%가량 상승세 시연해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서비스 업종은 1.51%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장 마감주였던 오늘 코스닥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가장 큰 상승폭 보였던 종목 신일산업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이 폭염이 시작되며 에어컨 선풍기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435원 오른 1,88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효성화학 종목입니다. 11.71% 상승했습니다. 주당 17,500원 올랐고요. 16만 7천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콤텍 시스템입니다. 전일 대비 9.36% 상승하며 강세 보여줬습니다. 주당 125원 오른 1,46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8.75% 상승했습니다. 주당 14,000원 오른 17만 4천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청호 컴넷입니다. 190원 올랐고요. 2,915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출판사입니다. 어제까지 하락하다가 오늘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700원 오른 11,6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S오일입니다. S오일은 전일 대비 5.94% 상승했습니다. 네, 석유화학 부문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 소식이 오늘 들려오면서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주당 6,500원 올랐고요. 11만 6천원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JW 생명과학입니다. 5.69% 상승했습니다. 1,450원 오른 26,9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2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10.7% 하락했습니다. 네, 편의점주로서 이 최저임금 상승되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4,100원 떨어진 34,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 10.51% 하락했습니다. 주당 26,000원 떨어졌고요. 22만 1,50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효성그룹은 분할 후 재상장했죠. 유일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효성입니다. 역시 9.3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5,300원 떨어진 51,200원에 장을 종료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상승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상한가 기록한 종목은 KCS입니다. 네, 1,230원 올랐고요. 5,35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지시스입니다. 네, 975원 올랐습니다. 4,795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유위니아입니다. 역시 에어컨 선풍기주들인데요. 네, 680원 오른 3,675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SN테크 보겠습니다. 250원 오른 1,435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은 한송네오텍입니다. 27.5%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주당 810원 떨어졌고요. 2,185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일제강입니다. 19.19% 하락하며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760원 떨어진 3,2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전일 대비 14.53% 하락하며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주당 7,250원 떨어진 42,65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이맥스입니다. 9.62% 하락했고요. 주당 1,250원 떨어진 11,750원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 동향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증시위원회 2부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